외로우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죠? 그렇죠. 먹는 거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왜 먹는 거가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과 관련성이 깊은 줄 아세요? 실제로 이제 심리학 연구가 이런 게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혈액형 A형, B형이 아니라 심리학의 이제 건강심리학 분야에 보면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 혈관계통에 문제 있죠? 이런 게 있는 성격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A형 성격, 타입 A형 성격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성질 급하고 화 잘 내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타입 A형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징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계, 뭐 심장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거나 뭐 뇌졸중 위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질환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해외에서 이미 다 또 심리학 연구를 했어요. 외로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떠냐? 해보니까 BMI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왜 이 체중 어디 PT 받으러 피트니스 이런 데 가고 그러면 뭐 BMI 지수가 얼마큼이고 뭐 이런 거 요즘엔 보니까 체중계에도 BMI 지수를 바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BMI가 당연히 높은 게 어떻습니까? 외로움과 상관이 깊겠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체중이나 지방의 양 이런 것들인데, 외로우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죠? 그렇죠. 먹는 거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왜 먹는 거가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과 관련성이 깊은 줄 아세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먹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통제감도 상당히 중요한 그 심리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깊은데 여튼간에, 그래서 가능성이, 물론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그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중간에 변인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먹는 것이 가장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들 다들 혹시 뭐 혈압 문제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고혈압하고 관련이 있죠. 수축기 혈압이. 그래서 혈압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저도 이거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저 용어를 보기만 하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혈당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당뇨가 혹시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뭐 수치나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저 뒤에 있는 당화혈색소도 그렇고 그런 노폐물을 이게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수치가 좋으면 좋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당화혈색소 농도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여튼 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외로움이 높을수록 당연히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률, 3년 이후. 이건 뭐 여러분들의 연령대나 저나 연령대에 관련이 없이 조금 다를 텐데, 이걸 보면서 조금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예전에 아까 심리부검센터에 일을 했다고 제가 돼 있는데, 혹시 심리부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보통 부검 그러면, 어텁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의 몸을 부검을 하죠. 해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한 것은 뭐가 질식이 돼서 뭐가 뭐 죽은 거다, 아니면 충격에 의해서 뭐 출혈, 과다 출혈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심리부검은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해부를 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살하신 분들 있죠. 자살하신 분들을 그 대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장 친한 분들을 면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심리부검에서 하는 작업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물론 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심리부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일반 부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살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자살 유가족들을 상담을 하는 일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70살이 넘은 그 할머님이 제가 상담을 했던 게 제 기억에 남는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아드님이 돌아가셔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또래 나이 드신 부부를 상담을 한 적도 있었고, 몇몇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그 자살하시는 분 중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런 확인하기는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외로웠을 거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외로움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상태죠. 그래서 어쩌면 저 3년 이후의 사망률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지금 외로움의 정도와 관련 지은 연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어쩌면 자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연구가 아닐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아주 흥미로운 분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이것도 역시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외로움이 지속이 될수록 우리의 혈관계통, 그다음에 심장 혹은 내분비에 전부 다 영향을 받아요. 지금 여기 내분비 계통은 제가 밑에다 써놨네요. 이거는 지금 논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제목만 뽑아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면역 계통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못된 가족도 옆에 있으면 좀 나은 거죠. 하지만 못된 가족인데 못된 가족이 더 해로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사실은 그 가족은 없느니만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못된 가족도 있는 게 낫다 하는 정도까지만 할게요. 뭐 예를 들면 학대 관계나 이런 것까지 가면 거기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자, 유전자나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혹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좀 잠이 예전만큼 깊이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데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다른 몸에 어떤 약화가 오면서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외로움이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의사분들이 찾아내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스스로 찾아내시거나 아니면 심리 쪽에 그런 관련된 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도 몸이 안 좋아질 때 제가 이제 작년에 큰 병을 앓고 수술을 제가 4번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11월이 마지막 수술이었는데 그때부터 막 열심히 낫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게 3번은 한 번에 몰려 있고요. 상반기에 몰려 있고 하나는 이제 하반기에 받은 건데 11월에. 여튼간에 그 아프기 전에 보니까 저도 이제 혼자 싱글 생활을 했는데 계속 이제 잠이 안 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몸이 안 좋기도 한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외로움과 같이 이렇게,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굉장히 외로워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도 할 텐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발견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즘 같으면 SNS나 인터넷 같은 거 혹은 OTT 서비스 있죠. 왜 넷플릭스나 이런 거 열심히 보시는 분들 혼자서, 이런 분들도 결국은 외로움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외로움 경험하는 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게 없었으니까 책에 저는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책에. 그래서 책에 집중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는 뭐 혹은 우리 손자는 막 책을 보는 정말 천재인가 봐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혹시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놀아주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열심히 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까지 하게 된 거죠. 뭐 결국은. 근데 그게 뭐 후회가 되는 건 아니고, 저도 어차피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중간에 제가 사실 심리학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안 해드렸네요. 뭐 정신장애, 자살, 인지기능이 손상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증상을 유지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주변의 가족들이 뭐 얘기를 걸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눈에 띄게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미 여기 신경계통에 변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속도가 빨라지죠. 저도 지금 제 나이 또래 그 동료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모님이 치매가 걸린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우울 증상이 관련된 거는 뭐 워낙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당연히 많을 테고, 그 다음에 부정평가, 내가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럴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분노. 갑자기 웬 분노지? 생각을 할 텐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분노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요즘에 그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정신장애에서 굳이 이름 붙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여튼간에 뭐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죠. 낙관성 자기 존중감, 얼마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도 역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이 뭐 총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아주 그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죠.